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대조영이 어떻게 해서 발해를 건국한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종이 살던 시대 당나라의 국경도시 영주는 여러 종족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고유한 옷을 입고 자신들의 말을 썼다고 합니다. 늘 중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곳의 북쪽으로는 만리장성이 있었고 동북쪽으로는 요동과 요서의 경계의 여화가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바레만이 북쪽 끝자락이 나와 있었고 또 요동에서는 북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길게 뻗쳐 있었습니다. 고구려 사신들은 영도로 당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곳을 거쳤다고 합니다. 영주는 넓은 지역이라 치안 상태가 늘 불안하였습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주민을 관리해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도독부를 안전하는 지대인 유성형 지금이 저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주의 성곽은 위약금을 줄 정도로 장대하였고 이곳을 드나드는 북쪽 사람들에게 먼저 겁부터 주었다고 합니다. 영주성 언저리는 원래 북쪽 근거지를 둔 거란족이 살았으며 다른 부족들도 섞여 살았다고 합니다. 고구려 주민들을 비롯해 북쪽의 돌굴족과 거란족, 동쪽의 말벌족이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벌이지 않을 때에도 항시 서로 경쟁하였다고 합니다. 당나라에서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역금에 들어오는 정책을 써서 고구려 유민과 말벌족, 거란족을 영주로 강제 이주시켜 살게 하였습니다. 강제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대개 귀족이나 베스라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전국 내지로 끌려가던 고구려 포로 가운데 일부도 이곳의 마을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당나라는 이들을 이곳에 살게 하면서 해외에서 복종시키거나 허덕에 강제로 노역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포로가 아닌데도 포로같이 학대하고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 가운데 대걸글 중상과 대조영 부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이 이들 부자가 말벌족의 한 갈래인 송말부 추장이거나 고구려의 별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에서는 장수 노릇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대걸글 중상 부자는 고구려 귀족이나 무사 계급에 속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거란 땅으로 옮겨가서 벼슬을 하였습니다. 대걸글 중상이 거란의 대살이 벼슬을 했는데 대살이의 대자를 따서 대지성으로 삼았다 합니다. 대살이는 장수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도 성을 대자로 삼았으며 대걸글 중상은 대시 시도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자는 신분을 걸맞게 가족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와서 고구려 유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군림하였습니다. 이들이 영주에 거주하는 고구려 유민들 속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유력한 리더로 추대되었습니다. 대걸글 중상과 대조영은 거란족이나 말벌족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을 단속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 이들 부자는 말벌족의 유력한 추장이 걸살비와 친분을 나누며 동지애를 키워나갔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도 고구려 주민을 어느 종족보다 증오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발레의 때가 왔습니다. 영조서도로 부임해온 조문회는 영내의 주민들을 완악하라고 얕보면서 모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 다른 도둑들보다 더 심하게 이들 민족을 야만위로 다루었고 때로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노예로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조문회는 전형적인 당나라 지배 세력의 한 사람으로서 변경의 종족들을 채찍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벼슬아치였습니다. 그런 추장 출신 이준증과 손민영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략과 용기를 두루 갖춘 두 사람은 거란족의 단결을 고치해 하나의 세로 키워나갔습니다. 두 리더는 고구려 유민과 말귀족에도 손을 뻗쳐 영주 도덕을 죽이고
당나라 군사를 모내 영주를 차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진충은 반란군의 총 리더가 되어 자신을 칸 왕이라고 표방하고 그러니 완전 동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손만령은 총대장이 되어 주변의 작은 성들을 함락시키고 초기 단계부터 추정들을 수만 명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란족 이준충은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자신을 임금이라고 칸이라고 표방함으로써 다른 종족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696년 5월 연합부대는 영주성과 유성현으로 쳐들어가서 조문회를 죽이고 성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이들 연합부대는 각기 목적이 달랐습니다. 고구려 유민은 조국의 부흥을 깨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말갈족은 고향으로 돌아가 살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족은 당나라 세력이 다시는 자기네 영역을 침략하지 못하게 한 변명을 힘을 약화시키는 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즉시 토벌 사령부를 설치하고 수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당나라는 서남쪽 토번, 지금의 티베트 정벌에 힘을 쏟느라 전력을 기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토번은 당나라의 영역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합부대는 이런 정세를 타고 유주, 지금 북경 근처까지 진출해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당황하여 토벌군을 대거 투입하였고 이준충 주위로 사로잡으려고 의지를 다졌지만 1년이 넘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준충은 유주까지 점령하며 기세를 올리면서 완강하게 버텨나갔습니다. 반란 시기 서부전선의 최전선이라고 하는 동부전선은 후방에 해당하였습니다. 동부전선은 당나라로부터 가장 먼 반경지대였고 그 바깥에 있는 여동은 고구려의 옛 영토였습니다. 대걸굴 중성과 대저영은 말갈족의 주장 걸사비와 힘을 합해 동부지역의 평정에 나섰습니다. 이들 연합부대는 당나라에서 복속하던 여러 성들을 손쉽게 차지해버렸습니다. 더욱이 이에 고려는 평양에서부터 고구려 유민에게 쫓겨 여섯 고성에 옮겨와 있던 안동 도읍을 공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합니다. 모든 군사 지권이 대걸굴 중상에서 젊은 아들 대저영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부터 모든 전투에서 대저영은 자연스럽게 총 리더로 나섰습니다. 당나라 이해구 군사들을 끊임없이 전격이 오고 대저영의 군사들 한 발씩 물러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뒤로 물러가던 대저영군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여정에서 후퇴할 때 사람이 먹을 양식과 말이 먹을 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후방에서 공급하는 통로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동풀파는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양식과 꿀을 구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이 행군을 했기 때문에 추위가 피로가 겹쳤습니다. 사람과 말이 굶고 있어서 지연 전술을 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군도 추위 속에서 연일 추격을 하느라 시화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영군이 천분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당군군이 급하게 산을 포기하였습니다. 아침 대정군은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푼 후였습니다. 군사들은 승리를 해야 실컷 먹고 마실 기회가 온다고 여겼습니다. 대정군은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당군이 못막에 진격하자 대정군은 앞바다 공격전을 펼쳤습니다. 대정은 당군의 진격 통로를 살핀 뒤 기습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당군이 전투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치열한 공모전을 벌인 지 한참 만에 당군은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당군이 사령관 이해곤은 겨우 몸을 빼서 숲속으로 도망가서 숨었다고 합니다. 대전군은 이로부터 추격하는 적군을 염려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악기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는 698년 초기에 일어난 천문령 대첩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 승리는 대전의 위신과 지위를 한껏 올려줬다고 합니다. 새 나라를 건설한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을 그전보다 더 대저영의 지도력을 믿고 따랐으며 말갈족도 신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저영은 성황을 건너고 옥당당 상류를 지나 계속 동쪽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종은 자신의 혀에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새나라 건설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종은 선을 넘고 물을 건너 드럽게 펼쳐진 문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터라시인 동모산이었습니다. 동모산의 높이는 600m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백두산에서 300리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모산은 낮은 산이었지만 주위로 아주 험렬한 산줄기가 에워싸고 그 중간에는 분지가 있었습니다. 발해 시절 대종이 근거지로 삼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진인성 터라시 부근입니다. 이 분지는 산줄기를 급격히 장벽을 이룬 곳으로 들판에 밀림이 빽빽이 들어찼고 토지는 비호하고 생산되는 물품은 넉넉하였습니다. 즉 도읍지로서 외부의 침을 막고 주민이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동북쪽으로는 백두산에서 발원한 성강이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지류인 홀하는 하가 상류가 뱀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고 그 언저리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주와 이천지 떨어져 있었으며 그 중간에 거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침공 범위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대종은 동모산 언저리에서 머물면서 고구려 유명한 말갈족들을 모아들였습니다. 대종의 명성을 듣고 듣던 사람들이 앞타로 몰려들었습니다. 대종은 군사와 말을 거두어 성체를 쌓았습니다. 동모산과 그 언저리 상가들에는 새로운 집들이 들어섰고 궁궐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대종은 698년 여름 정식으로 나라의 이름을 대진국 명명하였습니다. 대걸걸 중상이 진국공으로 봉해졌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진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종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유추들 새나라의 첫 임금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꼭 30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후에 대종이 고구려의 땅에 발해를 세운 것에 대해서 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고구려인이라면 한이 맺혀가지고 거란족, 말갈족 여러 부족보다는 고구려 유민을 매우 증오하였다고 합니다. 그 한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거대한 순나라도 당나라도 고구려한테 패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미워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산동반도에 고구려 후에 이정기가 제나라를 세웁니다. 우리 고구려 후예들은 이렇게 항시 훌륭했습니다. 대종이 어떻게 발해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